2016년 3월 8일입니다.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이제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 함대 동아일보입니다. 3월 8일 화요일인데 중국 함대 남중국해에서 미 항모 한때 포위했다. 아까 나왔던 거죠. 자, KDI 한국경제성장세 둔화 경고, 국책연구원까지 비관적 진단을 했다.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경제 비상이다. 관련법을 틀어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사흘 남았는데 사흘 그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이죠. 이 양반이 김무성 씨한테 이 최고 회의에 와라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김무성에 부르지 마라. 이한구 최고위에 완성을 했다. 최고위가 손을 들어줬어요. 이한구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공천이 우리가 오라가라 부를 일이 아니다. 그가 이제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추인해 주고 이제 공천을 확정짓는 일을 우리 최고위에서 의결하자. 이렇게 해서 1차로 보고한 것을 이제 추인을 다 해줬죠. 원유철 요청으로 김상민 수원갑을 을로 변경했다. 지역구 후보 전략적 재배 70m이다. 이것은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신호탄으로 나왔다. 친박 교감속 내부 경쟁 정리 상향식 주장 김 대표 반발할 듯. 이렇게 했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 최초 유포자 8명 압축.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정부 여당을 흔들게 하는 정부 간첩의 세력이 이제 8명으로 압축됐대요. 선관위 조사에서. 그래서 이 8명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검찰에다 넘기면 검찰이 요놈 잡아내갖고 이제 새누리당이 이 아주 장마당 짓 하는 것, 그 속에서 간첩 8명 의원과 그 다음에 수십 명의 또 종북 의원들, 그 다음에 여기 이 당뇨들 중에서 또 간첩, 종북 이런 놈들이 정부 여당 깎아내리는 이 간첩 짓을 하는 것을 이제 잡아내고 그렇게 해야죠. 현재 중앙선관위가 8명으로 압축을 했답니다. 배신자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용을 바꿨네요. 내용을 거기에 이제 이 유포한 놈이 보고받은 것에서 이제 숫자를 바꿔갖고 이제 유포를 했어요. 자기 뜻에 맞게끔 이렇게. 자, 박 대통령 어둠탄 말고 촛불을 켜란 말 있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란다. 사이버 테러도 누가 주로 해요? 북한이 하죠. 북한 노동당이 하죠. 그것도 다 법으로 통과되게끔 해라. 이것도 못하게 하는 놈들은 간첩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간첩 의원들을 봐야 돼요.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국회 사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법안 처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한다. 물고 늘어져서 김무성이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국정원 북 정부 유엔 스마트폰 해킹 시도 간첩 한 마리 못 잡은 국정원 이걸 나무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못 보고 있고 야 국정원장 국무회의석상에서 당신 직무가 뭐요? 간첩 잡는 거죠. 간첩 잡는 것이. 그럼 간첩 한 마리 잡아봤어요? 아니요. 도대체 당신들 돈 받아 처먹고 뭐 하는 거요? 그렇죠. 이거 해야죠. 그럼요. 수백 명 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예산 수천억씩 수조원씩 쓰면서 간첩 한 마리 못 잡는 니들은 뭐 하는 조직이냐? 사표 다 내라. 국민의 세금으로 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국정원장을 족쳐야 됩니다. 국정원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을 족쳐야 됩니다. 아마 김장수, 김관진, 박지원 풀에서 들어온 종북 간첩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을 겁니다. 왜? 이병호부터가 간첩이고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국정원에 탱크 장갑차 들어와 있는 거 신고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놈이 이병호 아닙니까? 그러면 저놈이 간첩이죠. 땅굴 탱크 보호해주는 국정원에 들어와 있는. 더민주 최대 주주 조기 복귀 친노 컷오프 앞두고 정치 재개 예고 김종인 측 상의 없이 움직여서는 안 돼. 국민의당
문 상황 자리 내려놔라.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상황 자리로 김종인이를 조정하고 있고 김종인이가 이 문재인 키즈, 문재인이가 불러들인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을 주고 있다. 이거 이제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쇼를 하고 있다. 그러고는 이제 1,700명 있는 민노총에 가서는 민노총 똑바로 해라. 이거 이제 점수 따기 위해서 하죠. 그러나 이거 하고 국회의원들 55명, 야당에 있었던 55명 그 간첩들, 이거를 떨어뜨리나 마느냐 하는 것이 당신 손에, 김종인이 손에 있는 거죠. 이 사람 손에. 두 손 악수로 김종인 맞은 한노총 위원장. 이 한노총이네요. 1,500명 간첩이 있는. 노조가 사회 문제 집착, 근로자 소외. 민주노총 찾아간 김종인의 쓴소리.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민노총도 찾아가고 1,700명 간첩이 있는 1,700명 간첩이 있는 민노총도 찾아가고 1,500명 간첩이 있는 한노총도 찾아갑니다. 안철수 면전서 김한길이가 직격탄을 날렸다. 여 개헌선 저지 위에 광야서 죽어야 한다. 금 야권 통합 거부 방침 정면 비판했다. 안 한분말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이제 한 걸 왜 니는 또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죠. 한반도에 펼쳐진 미 해구산 평양 진격 상륙 작전도 실시. 그래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이제 3월 7일부터 4월 말까지 선제 타격 작게 502로 첫 적용.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작품입니다. 502로 선제 타격 해라. 내가 결심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결심하면 먼저 김정은이 목을 벤다. 이걸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일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해낸 겁니다. 이게 502로 하나만 봐도 이거 대단한 걸 한 겁니다. 자, 여기에 김정은이가 포획하고 싶어하는 명단이 그림과 함께 떴어요. F-22 스텔스 전투기. 이게 내리면 군산 비행장이나 오산 비행장에 내릴 텐데 거기에도 바둑판 땅굴망이 들어가고 탱크와 장갑차가 주둔하고 있고 우리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B-2 스텔스 폭격기 마찬가지 군산이나 오산 비행장에 내릴 텐데 포획 대상이다. E-2 조인트 스타스 이 공중에서 이제 그 감청하고 전자전하는 비행기죠. 존스 테니스 핵 추진 항공모함 항공기 70여 대 전투기 70여 대 탑재하고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핵 추진 잠수함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순항 미사일 폭내 탑재하고 그다음에 보넘 리처드 강습 상륙함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스텔스 상륙함 이제 배도 스텔스가 돼갖고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렇게 만든 배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김정은이가 포획해갖고 15만 명 미국인들과 함께 자 이거 돌려줄 테니까 우리 인정해주라. 1975년 4월 30날 노스 베트남 인정해준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노스 코리아도 인정해주라. 이제 이거 협상용으로 이게 이제 등장할 겁니다. 포획한 후에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종북신문의 타이틀이다라고 제가 위에다 썼어요. 이한구는 청와대 공천 믿고 물갈이 밀어붙이나 김종인 공격하는 대신 이한구 공격하는 동아일보가 된 거죠. 이 사주의 방침과 종북 간첩단의 이 네트워크의 지령에 따라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한구 씨가 공천위원장이면 독립성 보장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 있는 이 동아일보의 종북 논설위원이라는 거죠. 간첩 논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세 둔화 KDI 선언과 딴판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이것도 화살을 어디다 돌렸어요? 법안 통과 막는 국회의원에게 돌려야 될 이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게 화살을 꽂았어요. 이한구 청와대 저기 공천위원장에게 이걸 화살을 꽂고 이 짓을 어느 신문이 해요? 동아일보 사설이 하고 있다. 야,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언론은 죽은 겁니다. 박지원에 의해서 박지원의 뇌물과 또 박지원의 이 엑스파일 46명 끌고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 7박 8일간 장구한 올라가갖고 충성맹세하고 온 박지원의 이 엑스파일 여기에 넘어간 신문의 모습입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북한 남정부 인사 스마트폰 해킹 아까 나왔던 거하고 같죠. 양김의 안철수 운동. 양김이 누구냐? 김한길과 김종인이가 짜고서 이제 안철수를 흔들고 있죠. 김한길 안 정치는 무책임 반기에 들었고 김종인 매우 반가운 소식 뭐냐? 안철수 밑에서 이제 김한길이가 이 양당 통합해야 된다, 또 총선 연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치고 나오니까 둘 간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김종인이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북국지 도발 격퇴 입체적 군사작전 하겠다. 한미 사이버 테러 같은 저강도 시위 가능성. 사이버 테러법 이것도 못 가게끔 이제 문재인이가 맡고 있고 이종거리가 맡고 있고 김종인이와 안철수가 맡고 있죠. 지금도 사이버 테러는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사이버 테러법 통과시켜라. 작전 중인 미강습 상륙함, 미강습 상륙함. 이게 김정은의 포획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다. 땅굴로 부산항에 수백 대의 기갑군단, 기갑기계화 군단에 의해서 포획 대상에 들어가 있다. 김종인이 정복군 사령관처럼 행동한다.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천 못 받을 사람이 안철수 밑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죠. 여 공관이 독단 운영 논란 이것도 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이 국민일보에 앉아 있는 종북 간첩단이 여 공관이가 독단 운영한다. 아니 공관이가 독단 운영하지, 김종인이가 독단 운영하지. 그런데 김종인이는 띄우고 여당 이한구는 끌고 내리는 역할을 요 국민일보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종선 기자네요. 이한구, 대전 유성, 이상민, 국정 발목 잡아 킬러 공천 시사. 이한구는 대전의 유성에 있는 이상민이를 떨어뜨릴 킬러를 집어넣겠다. 이상민 이 사람 사사건건 시비 거는 이 종북 간첩단의 일원이라. 이걸 하여튼 때려 막아야 되는데 이 언론들은 박지원의 포로가 돼갖고 이제 정부 여당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이렇게 교묘하게 써서 가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 쟁점 법안 처리.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얘기했죠. 서비스법 등 통과 주문. 사실 왜곡, 사회 분열 조장. 저기 이종걸 같은 자는 이종걸 간첩이죠. 그러면 이제 테러 방지법 가기만 하면 국정원이 마음대로 도청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했죠. 아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판사 이걸 있어야만 영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 거짓말을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데 언론이 이종걸 저 새끼 거짓말 한다라고 공격하는 언론 봤어요? 아주 이 비겁한 언론, 비겁한 게 아니지. 반역의 언론이 다 돼버렸죠. 2월 임시국회 10일 문 닫는데 마음은 총선 공반. 핵심 법안 처리 가물. 그래서 요 교섭단체 구성 목전에 둔 국민의당 지렛대로 안철수를 지렛대로 해갖고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지금 가고 있다. 바른 정치할 국회의원 뽑자. 이 얘기 환영합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인데 갈등과 반목 양산하는 정치 현실 유감. 올 총선에서 유권자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그런데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간첩이 있다. 야당이 지금 개판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뭐 하려고 하면 법안 깔고 뭉기고 앉아서 뭉기고 앉아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잖하게 저처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점잖하게 했는데 국민들이 이거 읽으면 잘하자는 얘기는 얘기인데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될지 수술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이거는 안 밝히고 있다는 글이죠. 이 짓을 언론인 지금 하여튼 식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종북 간첩들 눈치 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67명 간첩 국회의원을 배제하자 이렇게 써라. 새누리에 8명, 더민주에 44명, 국민의당에 12명, 정의당에 2명, 무소속에 1명
이거 뽑아내자. 간첩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을 뽑아내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제 소망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국민일보. 굳건한 한미동맹 가시화돼 엄중한 상황관리 필요. 저는 이 상황관리를 이렇게 뽑았어요. 3월 11일 날 왕재산 기념일에 서울 북방의 포격 도발에 대비해라. 해야 되는 한미 장군들이 앉아서 저 김관진의 한민군은 제껴놓고 진짜 이 포를 쏴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앉아서 자 포사격하면 2010년도 11월 24일 날 11월 23일 날 어디다가 쐈죠? 연평도에다 쐈잖아요. 그게 2010년도 11월 23일입니다. 그럼 그와 같이 이제 연평도에 쏘던 놈이 김정은이가 좋다. 그러면 전쟁 도발해갖고 땅굴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한 것이 3월 11일 왕재산 기념일 서울 북방 포격 도발이에요. 아직 이것은 유효해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예비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거 진짜 도발해라 하면은 이게 날라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가차없이 계엄령 선포하고 그다음에 병력 투입해갖고 김정은이 목 자르는 참수작전하고 그다음에 700여 곳 미사일 날라올 수 있고 핵 날라올 수 있는 데를 그대로 갖다가 박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땅굴 저쪽에서 26개 정도 내려오는 거기에다가 갖다 박아갖고 거기를 주저앉히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렇죠. 지금 10,000명이 들어와 있던 20,000명이 들어와 있던 그걸 저쪽을 해갖고 딱 주저앉혀갖고 요놈들 다 포위해서 그 속에 있는 탱크 장갑차 끄집어서 고철로 팔든지 새 거면은 그대로 팔든지. 아유, 예. 지금 저 메가드 장군의 방법이 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된다. 있다. 그래서 이 상황 관리를 서울 북방 포격 도발에 대비하는 상황 관리를 해라 하고 쓴 겁니다. 해야 돼요. 연합 군사훈련은 유사시 대비한 것, 북 기습 도발 시기 장소 가리지 않아 통신수단 전무, 감정적 충돌 경계할 것 없다. 포사격하기만 하면 이제는 김정은 참수작전 들어가고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간첩 잡아내고 이제 통일로 가자. 이 시점에 더없이 중요한 것은 국론 통일이다. 맞죠? 근데 이 국론 통일이 돼요? 안 되죠. 저기 문재인이가 있고 김종인이가 있고 안철수가 있고 박지원이가 있고 정동영이가 있고 이게 돼요? 테러법 두들겨 막은 박지원과 정동영 15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이 이종거리 이런 놈들이 뭘 인권법을 두들겨 막고 지금까지도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여론에 밀려갖고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12만 종북 간첩 세력 4.3만의 간첩과 7.5만의 종북 이 12만 간첩 세력이 이 나라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론 통일은 간첩 때려 맞고서 그 얘기해라. 그리고 간첩 한 마리도 잡지 않고서 국론 통일하자.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10만 의병들이 1000만 성도들 중에 10만 의병들이 일어나고 십시일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5분간 기도하고 우리 서진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